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늦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시대가 이제 진짜로 개막을 하는 걸까요? 오늘 뉴욕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9만 9천 달러 돌파를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가 워낙 강하게 좀 가는 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좀 위주로 상승 흐름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SEC와 관련돼서 호재를 가지고 있는 리플, 또 리플과 함께 움직이는 스텔라가 또 전일 대비해서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기준으로 비트 9만 8천 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량과 시가총액 모두 전일 대비는 증가한 폭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9.4%로 어제보다는 약간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시각 기준으로 지금 업비트에서 좀 이상 거래가 나오고 있죠. 5% 정도 갑자기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역풍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전주 대비 가격 변동성에 옆에 보시면 이제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거의 1% 정도 국내에서 더 저렴하게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이 정말 좀 유독 독보적으로 이렇게 역프리미엄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인 과세와 관련해서 국내 투심이 좀 많이 위축되는 게 이렇게 가격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또 국내에는 현물 ETF가 없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 자체가 미국 시장이 주도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확실히 원화 기준으로는 약한 코인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좀 역프리미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거는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이 과세, 코인 과세 위협하는 부분의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화로 거래하지 않고 바이낸스나 이제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좀 달러나 코인을 통한 투자를 이어가겠다 하는 투심으로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여기서 역프가 나온다고 해서 국내 사람들이 뭐 코인을 안 사는 건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이게 가상자산 과세를 안 하는 게 하고 안 하고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해외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시장이 진행이 되는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글로벌 기준으로는 여전히 비트코인 긍정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찰스 슈왑 차기 CEO의 코멘트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크립토를 사지 않은 게 정말 멍청하게 느껴진다. 내 자신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찰스 슈왑 뭐 다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이 뭐랄까요? 증권사 중 하나고 그리고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아이코닉한 발자취들을 계속 걸어오기도 했었죠. 업계 최초로 뭐 24시간 전화 시세 조회 서비스를 시작을 했던 것도 찰스 슈왑이었고, 그리고 판매 수수료 없는 뮤추얼 펀드 슈퍼마켓을 만든 것도 찰스 슈왑이었고, 이 증권가 안에서는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가장 현대적인 시스템을 좀 선도해 왔던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도 찰스 슈왑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월가 안에서도 굉장히 좀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그룹 중에 하나인데 찰스 슈왑의 차기 CEO가 인터뷰를 통해서 코인을 사지 않은 내가 부끄럽다라는 또 코멘트를 남기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이 코인을 향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마이클 세일러 형은 또 추가적으로 30억 달러의 CB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더 매수한다고 합니다. 지금 30억 달러 발행하면은 약 3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미 뭐 기업 중에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죠. 연초 기준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같은 경우도 벌써 500% 가까이 급등한 상황이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목요일장 기준으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워낙 강하게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비트를 안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에게 우회 투자를 해서 또 엄청난 상승을 또 엄청난 수익을 또 올려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또 담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렇다 보니까 이 디파이언스 캐피탈의 설립자는 이제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경쟁이고 그 경쟁은 본격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시점이 온다라는 건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ETF 또한 계속해서 긍정적인 유입량을 기록을 해주고 있죠. 유출보다도 유입이 월등하게 많은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온 춘 자산의 가치가 원화 기준으로는 148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물금 ETF가 170조 원의 시장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ETF를 따라가기에.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지난주인가요? 블랙락 기준으로는 블랙락이 진행하고 있는 금 현물 ETF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추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제는 전체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금보다 비트코인이 정말 더 우월한 ETF의 자산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도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해시레이트는 이제 블록 생성에 필요한 연산력을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로 보여주는 거죠. 이 해시레이트가 증가하면 공급량이 떨어진다는 의미고 공급량 감소가 나온다는 거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또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시 파워 증가로 인해서 지금 블록 생성 기간도 9분 2초 정도로 단축이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가오는 비트코인의 불러온 사이클 안에서 채굴 난이도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뭐 많게까지는 10%까지 추가 급등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채굴자들과 관련된 이 가격 변동성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폴리마켓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이 막 한창 진행이 되고 있겠네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찍을 것인가? 라는 폴이 올라왔는데, 70%의 참여자들은 그렇다에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내 시간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이 계속 9만 9천 달러 선을 여러 번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10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 이제 간밤 이어지고 있는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주말 사이에는 정말 그 몇천 달러의 갭을 채워주면서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도 강하게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정말 하나의 이정표처럼 저희가 기다려왔던 이 10만 달러를 드디어 주말 사이에 보여줄지. 근데 CME 선물 쪽에서는 비트코인이 이미 10만 달러 오후에 터치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써있고 밑에 10만 달러 써있는 이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회가 새롭고 벅찬 것 같은데요. 일단 선물 쪽에서는 먼저 비트코인의 추가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10만 달러 터치를 했는데 현물 거래소 안에서도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정말 숫자로 좀 확인될 수 있는 게 나와주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10만 달러를 향한 이 가격 변동성을 놓고 기대의 말을 많이 내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토시 미터라는 차트를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의 이 공포와 그리고 탐욕 구간을 지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밑에 있으면 이제 심리가 fear에 가깝다는 거고 위에 있으면 이제 탐욕, 그리드에 가깝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꽤나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비트가 10만 달러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투자자들의 투심은 아직까지 극단적 탐욕 단계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보라색 그리드가 나올 때마다 비트가 고점을 찍었던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fear가 찍혔을 때는 비트코인이 조정받고 그 상황에서는 저점을 찍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아직 절반도 오지 않은 이 심리 지표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는 이 10만 달러의 가격이 결코 끝이 아닌 이제 사이클의 시작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전문가들의 입장도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음번 고점을 찍을 때까지 아마도 대대적인 가격 조정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맥스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이야기한 넥스픽 그 다음 고점은 지금 보시면 30만 달러 부근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30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맥스 전문가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또 엘리엇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1, 2, 3, 4까지 올라왔고 5파 여기까지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5파의 끝이 지금 11
달러 정도 선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오파의 끝인 10만 5천에서 11만 달러까지 조정 없이 일단은 쏜다라는 게 또 스톡머니 리자드의 전망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현물 기준으로 돌파해주진 않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10만 달러, 많게는 30만 달러까지 큰 폭의 조정 없이 쭉 올라가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확인해봤던 이슈들, 이제 기관들 또 정부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매집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굉장히 가격은 극단적으로 더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다. 다만 그런 가운데 원화 기준으로는 역기 위험 현상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또 우리 자체적인 내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과세와 같은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어서 주말 사이에 조금 더 여러분들 대응하시는데 신경을 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 쪽의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알트 이슈 보시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2%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가 강하게 오르면서 같이 올랐던 건 이제 게리 겐슬러 해임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리플, 스텔라 루멘이 될 것 같은데 24시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XRP와 스텔라가 지금 2위와 3위권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가 갈 때는 원래 다른 코인들이 잠잠한 게 맞는데 이제 SEC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거래소 토큰들이나 그리고 리플과 스텔라 루멘 같은 코인들이 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큰 변동성이 없이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전히 이더리움의 가격을 놓고 전문가들의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올해 연말이나 다음 달이죠. 그래봤자. 그리고 연초 사이에 이더리움이 사사용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벤 릴리는 본인의 또 X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옛날 불장 때도 보면 보통 비트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가 가잖아요. 근데 18년도 불장 때는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이더리움이 5주 동안 640%의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최고가였던 4,800달러 선 도달을 하고 지금은 우리가 그 고점 회복을 못한 상황이죠. 근데 비트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더가 한 달 동안 급격한 상승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시장의 유사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는 계속 열심히 가고 있어요. 이제 10만 달러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비트의 고점이 경신이 되면서 비트가 주춤할 때 이더가 그 이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한 이틀, 3일 동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반복적으로 해당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일부 전문가들은 뭐 이더리움의 목표가를 뭐 10,000달러까지도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헤드라인에도 10,000달러라고 적혀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이더리움의 가격은 여전히 3,000달러 선 부근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보였던 고점도 아직 회복을 해주지는 못하고요. 올해 3월에 이더리움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을 때 나왔던 고점도 현재는 아랫단에서 가격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지금 상당히 느리네요. 네,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방금 나왔는데 네, 이더리움의 3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오히려 더 하락한 채 진행이 되고 있는 차트고요. 그냥 기다릴걸. 네. 1년치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이 올해 3월에 줬던 고점 대비해서도 아직은 그 구간을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더는 이제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해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가 이렇게 급등할 때 비트를 추가 매집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아직 기회가 오지 않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종목들에게 또 관심을 두는 것도 우리의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자, 그런 가운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8년 전에 40만 개 이더리움을 매집했던 고래가 최근에 물량을 좀 매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부터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2억 달러 정도, 개수로는 7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매도했다라고 하고요. 아직도 남은 물량이 30만 개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이걸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7만 개를 팔았지만 아직도 30만 개 정도가 남아 있다라는 면에서 이렇게 고래들의 매집
매도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간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오늘 낮 시간 동안 진행되는 사이에 FTX 사태 때 나타났던 최저가 대비해서 그리고 그때 가격 대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자상 최고치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을 솔라는 이제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고 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이때 FTX 사태가 발발이 되고 솔라나가 급락해가지고 10달러까지 내려갔던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 10달러 때 보통 웬만한 사람들 유튜브에서 팔았겠죠? 막 내려갈 때. 근데 10달러 때 솔라나를 대량으로 매집했던 사람들은 와 지금 250달러가 넘었습니다.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 솔라나가 정말 상위 메이저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올해 초 대비해서도 160%나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또 최근 솔라나한테도 힘이 돼주는 거는 이런 ETF와 관련된 소식이 되겠죠. 최근에도 뭐 비트와이즈 그리고 바네크 이런 거래소에서도 솔라나 현물 ETF 발행을 신청을 하면서 시장 모멘텀을 계속해서 견인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솔라나는 현물 ETF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 안에서도 밈코인 관련해서 또 디파이 관련해서 생태계를 성장시키고 있는 주력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리플도 함께 볼까요? 리플 SEC 게리 겐슬러 아저씨가 드디어 사임한다 라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지면서 그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2.5% 원화로는 2,000원 돌파를 했더라고요. 달러 기준으로 1.4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차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어쨌든 3년 만에 최고가 달성도 해줬지만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고래들이 526만 달러, 600만 달러에 달하는 리플을 매집했다라고 하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뭐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리플을 추가적으로 매집을 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2021년 이후로 이러한 고래들의 투자 움직임도 최대치라고 하고 과거에도 리플이 이렇게 대규모 매집이 나왔을 때 가격 급등으로 연결됐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지금처럼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고래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매집할 때는 거의 1000% 이상 상승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채널 B 있잖아요. 여기 상단을 상병으로 돌파를 해준다면 리플의 계단 가격이 단기적으로도 13달러에서 1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1달러인데 단기적으로 13달러에서 15달러를 보고 있는 거면 엄청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EC 게리 겐슬러 사임 소식 뿐만 아니라 이제 리플은 겐슬러가 사임만 되면은 본인들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군 안에서 모멘텀을 받아갈 게 굉장히 많죠. 또 그중에서도 이미 신청을 해놓고 승인 대기를 받고 있는 리플의 현물 ETF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호재의 소식들이 겹쳐지면서 리플의 상승이 정말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이제 시작하는 것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이낸스에서 리플의 예치금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18개월간의 인출 연속 기록이 지금 빠지면서 오히려 예치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소매 투자자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표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고래들은 대규모로 매집을 해서 개인 지갑으로 좀 옮겨놓는 성향이 강하다면 소매 투자자들은 그냥 거래소 안에서 샀다가 팔았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리플의 예치금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소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소 내 물량이 많다는 건 또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바이누 관련해서 최근에 좀 굉장히 주가가 잠잠하고 조용합니다. 전일 대비는 2% 하락했고요. 전주 대비 3% 오르면서 사실 저번에 다 같이 도지를 비롯해서
강한 밈코인들의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를 제외하고 시바가 그래도 지난 일주일 동안은 큰 변동성 없는 가격대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전문가의 차트 분석에 따르면 시바이누가 새로운 상승 가능성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저항선이 0.000025 달러였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시바 차트 보시면은 0.000024 달러죠. 그래서 0.000025를 돌파를 하면은 이 성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강세, 깃발 패턴을 보시면은 보통은 이 급등하고 나서 일시적인 횡보를 거쳐서 다시 상승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걸 위로 뚫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0.000037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거고, 만약 여기 이 저항을 못 뚫으면 이거 못 뚫고 내려가면은 18 수준까지 0.000018달러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상방으로 돌파하고 넘어가 줄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시바 투자하시는 분들 최근에 좀 변동성이 없어서 좀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당분간 여기가 채워지면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민코인 안에서도 엄청난 가격 상승을 올 한 해 동안 보여왔던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가 이 네이로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얘도 생긴 건 시바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이로 코인이 있는데 네이로가 왜 이렇게 잘 가는지 그에 대한 내용들이 좀 실린 업계 기사들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네이로 뒤에는 윈터뮤트라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대형 마켓 메이커 중에 하나죠. 윈터뮤트가 있어서 이렇게 가격이 탄탄하게 잘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9월에 나왔던 기사를 보더라도 윈터뮤트가 계속해서 네이로를 사고 있다라는 소식의 내용이고, 최근에도 윈터뮤트가 이 네이로 바이비트에서 꺼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윈터뮤트는 네이로 공급량의 11%나 보유를 하면서 지금 네이로 안에서는 두 번째로 네이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래로 등극을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네이로 차트를 보시면 올해 8월 출시돼서 나온 지가 지금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죠.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무려 4개월 동안 여러분 4만%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43,574%. 야, 네이로가 이렇게 갈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바예요, 시바. 똑같은 도지랑 똑같이 생겼는데 테두리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돼 있고 그 안에 시바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코인입니다. 다만 네이로가 이미 8월부터 상장 이후 단계식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무려 4만% 이상의 상승을 받아갔지만 이 뒤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본다면 쉽게 꺼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로 뒤에 있는 거물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오후 5시에 원화 마켓에도 상장이 됐습니다. 코인원에 상장이 돼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비썸과 업비트에는 원화 기준으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원에는 오늘 상장이 돼서 이 윈터뮤트가 뒤에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네이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미 4만% 넘는 상승을 보였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 와 있는데 과연 다 같이 민코인들 오를 때 또 다시 한번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코인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업로드가 많이 늦었는데요. 일단 비트가 지금 시각 기준으로 엄청나게 가격 출렁임이 한 차례 나왔다가 그대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 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과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부의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화 기준으로는 코인 시장에 위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뭐 주말 동안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 기준 해외 거래소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승 흐름을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원화 기준으로는 해외만큼 잘 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해요. 지금 프리미엄이 다 전반적으로 1%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국내 코인들이 비교적 저렴
저렴하다는 거는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주말 사이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굿나잇!